여기는 한국의 한 지하철. 한 외국 여자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여성은 여러 명의 한국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이고 저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답니다. 전공은 역사학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죠. 학기 중에는 바쁘게 지내지만 방학만 되면 어김없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요. 방학 때 여행을 떠나는 게 제 삶의 활력소라 할까요? 다른 나라의 역사도 매우 궁금하고 발전된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곤 합니다. 매번 새로운 곳에 가면 마음이 설레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랍니다. 낯선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은 언제나 새로운 영감을 주거든요. 이번 방학에는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유럽 쪽으로 주로 다녔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른 곳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마침 같은 학과 동료 교수님인 앨리스 교수님도 아시아에 관심이 많아서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죠. 앨리스 교수님과 어느 나라를 갈지 상의하던 중 중국과 한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이런 배경부터 두 나라는 저희를 설레게 만들었죠.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낸 걸 보면서 중국의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겠구나 라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예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만 많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지하철 같은 인프라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으리라 짐작하고 있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앨리스 교수님과 함께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입은 절로 벌어졌어요. 공항 건물은 거대하고 내부 인테리어는 현대적이며 화려한 조명으로 최첨단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뉴욕이나 런던 공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앨리스 교수님도 지금까지 방문한 아시아 공항 중 최고라며 감탄했어요. 공항에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동안 설렘은 계속되었어요. 역사에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미래 도시 같은 인상이었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LED 조명 덕분에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졌습니다. 그러나 곧 좌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어 표지판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영어로 표기된 안내문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는 영어 표지판도 중국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이어서 알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앨리스 교수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당황하셨고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승강장을 찾아냈어요. 마치 원시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영무원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영어를 전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발음도 알아듣기 어려워서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중국의 영어 발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앨리스 교수님과 저는 마치 스무고개를 하듯 서로의 말을 유추하며 겨우겨우 상황을 이해했어요. 뉴욕 지하철역이었다면 영어 안내방송이 나왔겠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어찌 지하철에 올라탔지만 그 과정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어요. 몸싸움을 하며 겨우 탑승할 수 있었거든요. 매 정거장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인파 때문에 숨 쉴 틈도 없이 밀려다녔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뛰어든 기분이었어요. 간신히 좌석에 앉았지만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마치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연상케 하는 냄새였죠. 주위를 둘러보니 과자 봉지, 껍질, 음료수 캔 등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은 물론이고 청소하는 직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의 첫 지하철 여행은 기대와는 달리 고난의 연속이었죠. 앨리스 교수님과 함께한 중국 여행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행 전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들 덕분에 중국의 발전된 모습과 화려한 풍경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중국의 언론 통제는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앨리스 교수님은 중국의 언론 통제 수준에 대해 언급하셨고 이는 중국에서 우리가 마주한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행동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은 기본적인 에티켓이 결여된 듯 보였어요.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에게 큰 문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질서의식 부재와 공공장소의 더러움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공중 화장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변기가 막혀있고 악취가 진동하며 문잠금 장치가 고장난 경우도 많았어요. 이러한 환경은 우리가 중국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거리의 풍경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길가에는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이를 치우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쓰레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렸고 이는 거리의 몰골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중국의 일상이라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질서의식 부재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도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지 않아 점점 거리는 더럽혀졌고
이를 치울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앨리스 교수님과 저는 결국 중국 여행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뉴욕과는 너무나도 다른 중국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화려한 중국의 겉모습과 눈부신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아직도 바꿔지지 않은 국민성들로 인해 우리의 기대를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것이 부끄러웠어요. 아무리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해도 기본적인 질서나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중국의 혼란스럽고 불편했던 경험 때문에 지쳐있던 우리는 한국에 기대가 없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이 중국의 화려하기만 한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공항의 직원들의 친절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최고의 수준이었죠. 서울에 가서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모습보다 더 현대적인 건물들이 그리고 깨끗한 길거리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중국의 지하철에 충격을 겪은 우리는 한국의 지하철도 기대는 없었는데 정말 깔끔하고 세련되어 있고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영어로 된 표지판도 너무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수가 없었죠. 정말 중국과 차원이 달랐어요. 점점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죠.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임산부들을 위한 좌석도 마찬가지로 정말 복지시설 또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의자와 쾌적한 지하철의 내부에 정말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지하철 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없고 노인이 타니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친절함과 배려하는 모습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기 전에 문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스크린도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거라고 하던데 승객들의 안전에 대한 시설을 정말 잘 해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승을 해야 해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앨리스 교수님이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난다면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맛있는 빵의 향기가 나더라고요. 배가 슬슬 고팠지만 지하철에서 파는 거라 퀄리티가 떨어지고 비위생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게 안을 들어가 보니 깨끗한 내부가 청결해 보였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튀긴 것 같았는데 팥 도너츠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비주얼에 혹시나 하고 먹었는데 고소하고 달콤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지하철 안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과 청결함에 정말 문화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실역에 내려서 가는 중에 갑자기 앨리스 교수님이 어지럽다고 하면서 쓰러졌어요. 정말 너무 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신고를 해주시면서 사람들을 불러오더라고요. 근처에 영무원을 불러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응급조치를 해주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앨리스 교수님을 휠체어에 앉히고는 빠르게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정말 신속한 조치에 얼떨떨하더라고요. 의식을 되찾은 앨리스 교수님은 다행히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니고 빈혈로 인해 긴장되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알게 된 사실인데 전 세계 지하철역 중에서도 잠실역같이 역내에 병원이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행운이 있는 날인 거죠. 재빠른 응급조치와 지하철 역사에 있는 병원이 있다니 저희가 운이 좋은 건지 한국 시설이 좋아서 저희가 도움을 받은 건지 둘다인 게 맞겠죠. 지하철의 경험은 한국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 음식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죠. 앨리스 교수님은 정말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 미식가인데 한국에 있는 맛집들을 모두 검색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유명한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불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한국의 대표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달콤하고 짭짤한 것이 정말 입맛에 딱 맞는 거 있죠. 그 외에서 상추에 싸먹는 삼겹살도 정말 맛있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치킨은 1년을 먹어도 다 체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미국에 돌아가면 너무나 먹고 싶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해봐야겠어요. 한국은 K-팝, 드라마, 영화 등 너무나 알려진 것들이 많았지만 이번 경험으로 한국의 공항시설, 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깨끗함과 편리함, 한국 사람들의 친절한 배려심 등 너무나 많은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번 한국 여행은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오늘도 한국을 사랑하게 된 미국의 사라 교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엔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